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봉쇄식 방역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전례 없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중국 당국도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베이징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요? 네, 베이징 시내 중심에서 동북쪽으로는 양마차오라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또 같은 이름의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을 비롯해서 각국 공관이 인근에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살리퉁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 양마차오 인근에서 어젯밤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검열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흰 종이를 손에 들고 나섰는데요. 자유를 달라며 함성을 외쳤습니다. 시위는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청두, 우한, 광저우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국가주석을 겨냥해 물러나라는 함성도 터져나왔습니다. 共产党共产党习近平习近平习近 네, 베이징대와 칭화대를 비롯해 중국 각지 50여 개 대학 학생들의 시위 참여도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등 비밀 채팅방을 이용해서 시위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단속에 대비해서 공안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라는 당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는 있었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진 것은 지난 24일 신장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참사로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시 소방차에서 쏘아대는 물줄기가 불이 난 현장에 닿지도 않는 영상은 보는 이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게 했는데요. 코로나 봉쇄 탓에 제때 진화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급속히 퍼지면서 다음 날인 25일 우루무치를 시작으로 항의 시위가 줄을 잇기 시작한 겁니다. 你把我们这些最底层、最穷的老百姓关到这，说怕我们死掉啊？我们不怕死，我们要自怎么了？由，我们要自由。贫富。 최근 개막한 카타르 월드컵이 중국인들의 여론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중석에서 마스크 없이 열광하는 응원단의 모습을 TV로 지켜본 중국인들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며 봉쇄와 통제를 계속하는 중국 당국에 분노를 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기를 중계방송하는 중국 관영 CCTV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관중들의 모습을 다른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월드컵 중계 화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검열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는 공안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이 됐고 몇 시간 동안 붙잡힌 채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자를 석방한 뒤에는 중국 당국자가 시위대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자의 안전을 위해 연행했다고 주장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해당 기자가 외신 기자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아서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대규모 시위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매체를 통해서는 일단 시위 관련 소식을 단 한 줄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시다발 시위에 중국 당국도 당황하는 기색은 역력해 보입니다. 중국 방역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각 지방정부의 방역 상황 감독을 위한 실무단을 파견했다고 중국 관변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실무단은 당국의 방침과 다른 과도한 정책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고 지도부를 향한 불만을 일선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이웃이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격리시설 대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서명운동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SNS 웨이보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方舱是没有，方舱是有基础医疗。你这个方舱，你这个方舱什么情况啊？去哪个方舱？不知道吗？对呀，你现在要回到家里等着所有的信息去定了才能走。 천식을 앓는 3살짜리 아이의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들이 집에 머물라고 설득하는 장면인데요.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의 누리꾼들의 호응과 4만 5천 개가 넘는 응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이번 우리나라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의 양상은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점점 늘어 고민인데요. 어제 위중증 환자는 491명으로 68일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방역당국은 동절기 유행은 과거와 달리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2만 2천여 명.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되긴 했지만 한 주 전과 비교해도 750명 감소했습니다. 겨울철 코로나 유행 확산세는 최근 폭증 없이 완만하게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에서의 발생률이 가장 높아 지난주 0에서 9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7만 6천여 명이었고 청소년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 중 간담회를 통해 최근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방향성이 유지된다면 유행의 위협은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확진 후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는 뚜렷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91명으로 하루 전보다 10명 늘면서 68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방역 의료 지표와 더불어 감염병 위기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데이터 활용 연구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심화, 그리고 돌봄 단절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악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 간격도 한 달 단축했지만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6.9%로 여전히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이번 주부터 초기 백신을 활용한 3, 4차 접종 예약은 중단하고 다음 달 17일부터는 개량 백신으로만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움츠러든 경기를 살리려면 시중에 돈이 잘 돌아야 하는데요. 정부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을 더 투입하고 부동산 규제도 더 풀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12월을 사흘 앞두고 열린 통화금융당국 수장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 달 전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발표 뒤 시장 불안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말 대규모 자금 이동에 따른 작은 충격에도 시장 불안은 확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재가동된 채권 시장 안정 펀드에 5조 원의 추가 자금 동원을 금융사들에 요청하고 참여 금융사들에는 한국은행이 최대 2조 5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단기 시장 안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도 보완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국고채 발행은 9조 5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채 발행도 축소하거나 시기를 분산합니다. 은행의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인 예대율 규제는 내년 4월까지 연장해 무리한 대출 회수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채 매입이나 자영업자 대출을 위한 금융사들의 여력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도 더 풀기로 했습니다. 채권 등 자금 시장 불안이 건설 부동산 시장 불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도 연내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90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을 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지곤 있지만 높은 할인율에 예전보다 빠른 할인 돌입으로 쇼핑객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에 올해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찾아왔습니다. You know, we do this every year and we have a good time and it's just kind of a tradition, Black Friday shopping.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12조 원 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25일 미국의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년보다 2.3% 늘어난 91억 2천만 달러, 1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24일 추수감사절에 이어 이틀 연속 역대 최대 온라인 쇼핑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평균 할인율은 3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파격적인 할인이 매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매출이 작년보다 2.3% 증가했지만 8%에 육박하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는 크게 밑도는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at U.S. shoppers are leaning on savings and credit card debt in order to continue to afford these higher prices. So seeing inflation start to come down is absolutely necessary for continued resilience among consumers.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거쳐 28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닷새간 미국인들은 모두 348억 달러, 46조 원이 넘는 온라인 쇼핑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에 11월 하순으로는 이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와서 주 중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다는 예보인데요. 낮은 기온과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소식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1월 하순의 여름철 못지않는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남쪽의 고온 다습한 공기와 북쪽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한반도 상공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거센 비바람이 집중되면서 11월 하순으로는 기록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낙엽 등이 배수로를 막아 침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남서쪽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28일 늦은 오후부터 29일 새벽 사이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 오후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그간 이상 고온에 막혀 북쪽 대륙에서 쌓여 있었던 찬 공기가 비구름을 뒤따라 곧장 한반도로 밀려드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 아침 기온이 15도 이상 곤두박질해 11월로는 이례적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목요일 아침에는 중부 영하 10도, 남부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가장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충청과 호남 등 서해안 곳곳으로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